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24일 마감 시장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증시 전반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네, 하락 내용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었습니다. 네, 불확실성의 연속.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 중 하나가 이제 불확실성이죠. 예.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항상 원하는 거는 확실한 수익입니다. 그렇죠? 확실해? 이거 수익 나는 거 맞아? 계속 물어봅니다. 근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 물어봅니다. 이거 사면 수익 나는 거 맞아? 확실해? 확률적으로 높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한번 믿고 투자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이제 계속 못 믿는 거죠. 예. 믿음, 신뢰, 불신, 불확실성. 예. 이런 것들이 계속 공존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불확실한데 왜 자꾸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까?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남들은 주식에서 지금 뭐 10억 벌었다, 20억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2차전지 사서 뭐 현대자동차 직원이 자기 전기차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부품 회사 사놓으면 대박 날 것 같아서 10년 전에 샀던 사람이 뭐 지금 몇십억 벌어서 이제 퇴사하련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배가 아픈 거죠. 솔직한 마음은 이제 배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대박을 얻으면 좋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니 뭔가 해안이 없고, 이게 자꾸 기웃기웃 유튜브 보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뭐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으로 10배 갈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2차전지에 집 개인이 이제 쏠린 상태입니다. 근데 신용도 사고 빚도 내고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샀는데 이거 웬걸 뭐 30-40% 날라간 거죠. 예, 뭐 멱살을 잡아야 되나, 죽이니 살리니 총을 들고 들어가야 되나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과거에도 늘 그랬거든요.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은 자기가 공부해서 돈을 법니다. 남이 사라고 해서 돈을 버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남의 얘기를 듣고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참고해서 이런 부분야가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관련된 2차 전지든 뭐 로봇이든 뭐 인터넷이든 AI든 관련 서적들을 구입을 하고 각종 정보들을 계속 탐독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서머리를 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고 막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가는 거죠. 왜? 또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해서 또 돈을 버는 겁니다. 남 얘기 듣고 부자 되어서 또 더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뭐 부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수많은 부자들이 남들이 자기를 부자화 시켜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지금도 웰스 싱킹이라는 마켓컬리는 아니죠. 예. 이게 켈리푸드라는 이 아줌마 켈리 이름이 뭐였죠? 가게 이름이? 네,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쭉 읽어보더라도 이 사람도 실패도 하고 돈도 잃어보고 빚도 내보고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삶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 있다. 그렇죠? 예. 남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예.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중국 얘기를 할 건데요. 우선은 기사 하나 보면 이제 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중국에서 이제 나흘째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었답니다. 이제 정치적 메시지. 그러니까 이 지리학적 리스크, 한반도 페닌슐라, 대륙 끝에 마치 우리 내장 속에 있는 맹장처럼 끝에 뭐가 톡 튀어나와 있는 이런 국가. 정말 보잘것없는 이 조그만 국가가 정말 중국과 러시아라는 이 대국, 미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 그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 고충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주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죠. 중국도 눈치 봐야 되고
일본도 눈치 봐야 되고 러시아도 눈치 봐야 되고 미국도 눈치 봐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미국 편을 드느냐 중국 편 러시아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크게 휘청휘청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단적으로 북한은 이제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고 우리는 미국 쪽이죠. 근데 이제 또 좌파 우파 또 나눠져서 좌파 쪽은 계속 북한 도와주고 있죠. 예, 뭐 그렇게 예, 우리는 이제 정치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중국과의 어떤 우호적인 관계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미 보더라도 예, 지금 다들 뭐 눈치 채셨겠지만 1년 동안 광폭적인 미국과 일본의 방문을 보더라도 뭐 여기서 이제 중국과 손을 잡는 일은 중국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다거나 우리가 중국 간다는 일은 거의 없겠죠. 여기서 윤석열이 중국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바이든이 좀 어처구니 없겠죠. 기시다 총리가 저 박쥐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윤석열이 뭐 저쪽 처음에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걔는 그냥 오로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도 이제 중국 쪽은 이제 좀 힘들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네이버가 그러면 뭐 중국 서비스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냐? 그건 아닌데 이제 앞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중국인의 어떤 중국 소비, 중국의 어떤 그 마켓 쉐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이제 오늘 하락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네이버만 빠진 게 아니라 이제 크래프톤,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화장품, 중국 화장품 뭐 이런 쪽까지 같이 오늘 중국 관련주들이 쭉 같이 빠졌습니다. 어차피 내수 위주로의 어떤 백화점 면세 쪽도 중국이란 큰 손을 얻어야 되는데 등에 업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 큰 소비 시장이 지금 빨리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점점 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니까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더 빠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 요게 이제 잊혀져야 되겠죠. 어차피 뭐 네이버가 지금 핵심 사업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좀 봐야 되고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보더라도 지금 제가 뭐 지금 현재 리서치 뭐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보더라도 뭐 네이버 포시마크 뭐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 찍어 드렸던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뭐 챗 GPT 같은 그런 내용들 클로바 하이퍼 클로바 네, 요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미래의 로봇 시대 어떤 미래의 4차 산업의 핵심 AI의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이제 올 7월 뭐 여름 내에 이제 또 개발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계속 서치 GPT 뭐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 또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네이버가 지금 240일 돌파하고 다시 121선을 지지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흔들리더라도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의 차트와 지금 굉장히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241을 한번 이제 돌파하고 다시 또 여기서 이제 매집되는 과정 차트들이 꽈리를 틀기 전에 121선 올라오기 전에 좀 흔들립니다. 굉장히 비슷할 겁니다. 셀트리온하고. 네, 여기서 돌파하고 밀리고 흔들리다가 한번 툭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툭은 굉장히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한 17만원대까지 제가 생각에는 한 18만원이 18만 5천원이 무너지는 이런 가격대가 나와준다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뭐 요런 정도에서 네이버를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 뭐 다시 15만원 저점을 붕괴시키는 일은 좀 쉽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 이번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지금 이 중국 접속이 실적을 발목 잡는 그런 사태는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미국 장 안 좋고 우리 안 좋고 뭐 이런 저런 쿵 막 얘기 나오면서 투매 나오고 공매도 나오고 기관 매도 나오고 외국인 매도 나오면 수급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시장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네이버가 좋으나 지금 당장 사야 되는 건 아니다. 늘 얘기했지만 이번에
초고대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 주식, 뭐 그다음에 네이버 하이퍼크로버 챗 서치 GPT 뭐 이 얘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도 뭐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뭐 방송에서 사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에게 들어온 정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정보입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그냥 소식들입니다. 뭐 소식도 아니고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짜 정보가 아닌 거죠. 핵심 정보가 아닌 거죠. 고급 정보가 아닌 거죠. 그냥 싼 정보들입니다. 네이버 토론 게시판 수준이다. 지나가는 사람들,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정보다. 그거는 이제 고급 정보가 아닙니다. 이제 고급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급 정보를 누가 알려주느냐? 없습니다. 고급 정보라는 거는 수많은 정보들을 잘 서머리해서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자기에게 맞게 만들고 그거를 잘 적용시켜서 주식 투자를 적절하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는데 활용하는 게 그게 고급 정보인 거죠. 모든 정보,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에 대한 뭐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셀트리온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그 나쁜 내용, 악재에서도 매수를 해야 되고 호재에서도 수익을 실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진짜 찐 고급 정보인 거죠. 그 고급 정보는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20년 뭐 자문도 하고 전업 투자도 하고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다 해본 결과 그 누구도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는 사람은 없었다. 귀신같이 20년 내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깨케야 워렌 버핏이 잘했다고 해서 뭐 10년 20년 장기 투자해서 연 평균 수익률이 20% 찍고 있는데 뭐 그 아저씨는 뭐 아시다시피 너무나 막대한 자금으로 자기가 주식을 사서 자기가 들어올리는, 그냥 이번 라더견 사태와 다른 점은 라더견은 남의 계좌를 가지고 남의 신용을 해서 남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가를 통정을 해가지고 부양을 시켰다면, 그 아저씨는 그냥 좋은 기업을 미친듯이 자기 돈으로 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유명세로 또 주가를 또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주식시장에 상장 안 된 기업들도 사가지고 그냥 이게 마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림 옥션 얘기를 드렸습니다. 별로 안 유명한 작가 그림을 100개를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의 그림을 중요한 뭐 큐레이터라고 하나요? 뭐 아니면 뭐 전시회 같은데 전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500만원, 1000만원에 다시 걔가 사버립니다.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니죠. 내가 너무 좋아서 샀다. 아니면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지. 야,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한테 부탁하는 거죠. 어차피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장동건 아저씨랑 좀 친분있다고 치는 겁니다. 장동건한테 한 2천만원 주고 저 그림 2천만원에 사줘. 그런 게 이제 불법 통정이죠. 근데 그거를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천만원은 자기 돈입니다. 그리고 사고 그림 너해. 뭔지? 그냥 선물하는 거죠. 선물하는데 내가 바로 현금으로 선물하는 게 아니라 너한테 그림으로 선물해 줄게. 그 그림 가치는 2천만 원이야. 근데 장동건이 샀대. 그리고 뉴스 기사 하나 내보내줘. 기자, 아는 기자 얘기해서. 그러면 자기가 100만 원에 샀던 100점의 그림들은 다 2천만 원대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기죠. 사기입니다.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변 가치가 없는데 그걸 가치화시키는 게 뭐 그림 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솔직히 빈센트 반 고흐나 뭐 지금 동네 우리나라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둘 다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어떤 그림은 뭐 몇십억, 몇백억 하고요. 어떤 그림은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1억, 2억입니다. 1억은 커녕 1000만 원도 안 하죠. 그 1000만 원과 뭐 모네 그림이라든지 뭐 모나리자 그림 뭐 살 수도 없겠지만 유럽에 얼마나 수많은 화가들이 있었습니까? 그 수많은 화가들 중에서 꼭 빈센트 반 고흐만 몇백만 원, 몇백억에 거래되는 이유는 그런 미술사에 웃지 못할 그런 작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리온이든 네이버든 결국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지금 뭐 중국 사태냐, 뭐 미국 사태냐, 뭐 한국 사태냐, 정치적인 이유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수급적으로 결국 외국인이 사서 들어올리는 그런 힘도 있다. 앞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스토리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가는 길, 이 챗
GPT를 대항하는 서치 GPT와 하이퍼클로버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그 다음에 로봇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면서 AI가 얼마나 중요하게 되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더 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서비스 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하진 않죠. 예. 어차피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정치적인 이유니까. 뭐 나중에 또 중화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뭐 그건 좀 풀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너무 미국에 달라붙지 않으면. 예. 지금 너무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 영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네이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좀 좋은 기회가 좀 오면 좀 빠지면 좀 접근해야 되겠다 생각인데, 이제 좀 내용 자체가 단순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좀 더 흔들릴 수도 있겠구나, 어느 정도 흔들리는지 이런 것도 좋은 게 될 수 있겠죠. 좋지 않은 철은 당금질이 필요합니다. 근데 당금질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칼이라든지 뭐 검이라든지 이걸 만드는데 계속 당금질을 하는 과정에서 뭐 부서진다거나 깨지면 이제 그 본질적으로 나쁜 거죠. 예. 이 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철이 아닌 겁니다. 재료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럼 네이버라는 기업도 이번 사태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지켜보면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이구나 나쁜 기업이구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당금질의 기회,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얼마나 떨어지는지, 떨어지는 움직이는 폭, 뭐 기관 투자자의 흐름, 외국인의 뭐 모습, 공매도의 양, 이런 것들 보면 그래 나쁘진 않구나, 앞으로 또 이번 조정을 거치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어떤 고급 정보를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내가 다양한 수많은 정보들을 잘 정리하고 나에게 맞게끔 정보를 잘 활용하는, 그래서 그냥 좋지 않은 정보도 내가 고급 정보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좀 저도 최근에 뭐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좀 중요한 내용들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렸는데, 오늘 이제 켈리 아주머니의 부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이렇게 남긴 것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니체 40에 읽어야 되는 뭐 니체인가요? 제목은 기억 안 나네요. 니체 아저씨의 내용, 삶의 모든 것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주체는 내가 하기에 달린 거죠. 뭐 축구를 하든 주식을 하든 밥을 하든 사랑을 하든 뭐 무엇을 하든 내가 정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 같은 이런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우리를 단련한다. 그러니까 단련하는 거죠. 그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힘든 일이 있었어, 뭐 안 좋았던 일이 있어서, 그게 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러두는구나.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판단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또 긍정적으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더 단련되고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활기차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자꾸 탐욕스러워지고 뭐 너무 높은 것만 바라보고 자기 관리는 안 하고 그냥 일확천금이 뭐 굴러 떨어져 들어오길 바라고 이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몇몇 그런 사람들이, 연예인들도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분명히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가면 나중에 연예인 얼굴이 확 바뀌어 있죠. 그냥 잘생겼던 사람들은 이제 퇴출당하고 40대, 50대에서 굉장히 고풍스럽고 굉장히 인격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서 다시 TV 브라운관을 장악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 인간사에도 똑같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게 달려있다.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늘 시작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대신에 그 잘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막연한 기도, 막연한 주문으로 되지 않는다. 생각도 바꿔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고 고통도 따르고 고통도 찾아옵니다. 그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도 똑같다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